안녕하십니까, 고비트입니다. 어제 1월 5일 약속을 드린 대로 저는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진입하고 그 내용을 고비트 텔레그램에 공개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 작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작전은 이렇게 1월 5일부터 77일 동안 상승을 할 테이니 그 상승분을 수익을 내자는 그 작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전 사이클과 지금 동일하게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런 데서 시작된 시나리오에 따르는 작전입니다. 자, 그럼 가격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양봉만 나오면서 주구장창 상승만 하나요? 아니죠. 이런 식으로 17년도 차트를 보면은 가격이 상승을 하다 이런 3일 동안의 횡보도 나오고 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승분을 되돌리는 그런 하락도 나오죠. 이 하락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 정도의 하락이었습니다. 자, 여기 21년도 차트를 보면요, 이런 부분에서 하루 동안 17%의 변동성이 발생을 했던 거죠. 지금 가격은 얼마인가요? 거의 80K대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변동이었죠. 자, 이런 부분은요, 하루 동안에 마이너스 20% 하락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26% 하락이고요. 하지만 이런 모든 거를 다 견뎌내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큰 수익을 약 1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일 이 포인트에서 지금 현물을 들어가셨으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나는 끝까지 참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완전히 풀 매수, 그래서 이 상승분을 다 기다리나요? 안 되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하락들에 대한 전략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의 전략이요.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포지션을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냥 마냥 그냥 추가 매수가 과연 전략일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하신지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선물입니다. 선물의 경우 제가 어저께 이렇게 텔레그램에 올린 내용인데요, 굉장히 좀 많은 근거들로 진입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포지션 진입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정말 그분들께 제가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트뿅입니다. 자, 우선은 제가 들어갔던 어제 선물 포지션 같은 경우는 8배의 롱 전략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 많은 비율 중에서 8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몇 프로로 들어가셨나요? 15배? 아니면은 25배? 그렇다면 왜 15배, 왜 25배 레버리지를 택하셨나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뿐입니다. 여러분, 선물의 손절이 리스크 관리인가요? 선물은 레버리지를 써서 상승과 하락에 곱하기 레버리지 배수로 수익을 취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가격이 내가 잡은 포지션과 반대로 내려갈 경우에는 그냥 떨어지기만 하고 현물처럼 내 코인은 그대로 있나요? 아니죠. 선물 같은 경우는 바로 청산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집어넣은 모든 돈이 다 한 번에 그냥 증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코인 하시는 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 손절이라는 부분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고 이거를 리스크 관리라고 착각을 하십니다. 사실 저 역시도 초반에 그랬습니다. 어떤 트레이더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상승을 할 건데 여기 내려가면은 손절을 하래요. 여러분, 손절은 그냥 거래소에 제 돈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만큼의 금액을 가지고선 투자를 시작했다가 이 모든 금액을 다 포기하고 그냥 거래소에 그냥 주겠다는 게 그게 바로 손절이지 절대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어저께 8배로 진입하고 제 포지션은 격리가 아닌 교차로 진입했습니다. 제가 교차로 진입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어제 제가 이 97.617에서 롱 포지션을 잡고 지금 8배로 했을 때 지금 제 퓨처 계정에 있는 금액만으로 했을 때 제 청산가는 60K대입니다. 여기 스팟 계장에서 돈을 좀 더 넣으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40K 이하까지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 교차로 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만일 60K 아니면 40K까지 떨어졌을 때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자산이 다 날아가죠. 하지만 그래도 60K, 40K는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편이죠.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8배밖에 안 잡았습니다. 제가 왜 8배를 잡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게 리스크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손절은 리스크 관리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레버리지를 8배를 쓰고 제 청산가가 굉장히 낮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해서 이 리스크를 해칭을 했던 겁니다. 근데 보통의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뭐 25배, 뭐 30배 뭐 이렇게 잡으시죠. 그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레버리지 계산식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제가 레버리지 계산식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레버리지 계산가인데요.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하죠. 제가 좀 단순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레버리지를 10배를 하면요. 내가 잡은 포지션에서 10배 곱하기 10이죠. 만약 10%가 나는 롱을 잡았는데 숏으로 내려가면은 10 곱하기 10, 100%로 청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산식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청산가 부분은 지금 여러분이 진입하는 가격 그리고 그 진입 가격에서 레버리지를 나눈 부분을 이 부분을 뺀 가격이 청산가가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97K에서 지금 진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레버리지를 10배를 썼습니다. 그러면은 진입 가격이 97K죠. 그리고 97K 나누기 내 레버리지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면은 9,700이죠. 97,000 나누기 10이니까 그러면은 내가 진입한 이 97K에서 9,700을 뺀 이 87,300이 여러분의 청산가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여러분들이 만약 레버리지를 20을 했어요. 그러면은 진입한 가격 97K 나누기 2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좀 더 작아지겠죠. 뭐 4,5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 4,500을 뺀 가격이니까 청산가는 더 올라가겠죠. 이게 그냥 유지 비율을 빼고선 아주 심플 단순하게 계산한 레버리지 적용입니다. 하루에 변동폭이 레버리지 10배를 썼을 때 내가 진입한 포지션 반대로 가격이 10%가 변동되면은 100%가 돼서 그냥 청산되는 거예요. 자, 참고로 숏 포지션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숏 포지션은 다 같은데 이 진입가에서 이 부분이 아까 전에 마이너스잖아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에버리지 10배로 똑같이 97K에서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97K 플러스 97K 나누기 10 하면은 아까 9,700이었죠. 이 금액을 더한 겁니다. 아까 전에 롱 포지션은 마이너스였고 숏 포지션은 지금 숏 포지션이에요. 숏 포지션은 더하면은 이렇게 106K가 되겠죠. 그럼 나는 하락할 거에 베팅을 했는데 가격이 97K에서 야금야금 올라가가지고 106K가 되는 순간 모두 날아가는. 예. 굉장히 단순하죠. 사실 이 공식은 지금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드린 거고 실제로는 뭐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유지 마진율이라는 게 좀 추가가 돼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은 청산가가 올라갑니다. 청산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수수료 부분도 그러니까 내가 10을 들어갔을 때 100% 되면은 그냥 내 금액만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수수료도 거래소가 갖고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더해서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뭐 한 9점 몇 프로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 이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요. 아주 심플하게 계산하면은 진입가를 레버리지로 나는 값을 뺀 게 내가 롱 포지션을 할 때 청산가다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은 대충 계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20배, 25배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그 청산가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지금 10배만 잡아도 10%의 청산이 되는 건데 이 비트코인의 하루 변동성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좀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건 지금 연도고요. 17년도부터 지금 24년도까지 하루에 평균으로 변동입니다. 변동폭입니다.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그 변동폭이 3.52%부터 해서 뭐 2.43, 뭐 3.15% 해가지고 17년도부터 지금 24년도까지의 일평균 변동폭은 2.56%입니다. 하루에요. 하루에 변동하는 게 2.56%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하루 동안의 변동폭이 3에서 10%가 변동되는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2017년도에는 141, 2018년도에는 120일은 이 3% 평균 이상으로 이렇게 변동이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10% 이상 하루 동안에 변동된 날수도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없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365일 중에 주말인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빼면
빼면은 261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 3에서 10% 변동성이 나오는 날이 2017년도는 140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261일 중에 140일이에요. 거의 반이죠. 50% 이상은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도별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있는 지금 2025년도는 이때 반감기가 있었던 반감기 이후 연도니까요. 2018년도 그 다음에 2021년도와 같겠죠. 그때 3에서 10%의 변동성이 있던 일수를 보면은 120일, 130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을 빼면요 261일인데 그 중에 반은 이 3에서 10%의 변동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10배만 잡아도요 10배만 잡아도 10% 변동의 청산이 되는 거죠. 내가 롱을 잡았는데 숏으로 10%가 되면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 평균은 지금 2.56 이 전체의 평균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다. 거의 반이다. 토요일 일요일을 뺀 261일 중에 132일 정도 140일 정도가 이렇게 3에서 10%다. 이거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런 일반적인 캔들의 고가 저가 변동폭이 3.5%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동폭이요 여러분, 이렇게 캔들 두 개 이틀만 합쳐지면은 그게 3%대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변동폭이 지금 5.3%예요. 여러분 지금 이 캔들이랑 이 캔들이 막 드라마틱하게 이런 장대 캔들인가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틀이 되면 5.3%, 3.5%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20% 쓰면은 20개를 쓰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5% 가격 변동에도 나는 청산이 되는 건데 이렇게 지금 평균이 나오잖아요. 이런 게 5%예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서 숏을 잡았다고 쳐요. 정말 잘 잡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익절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참다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언제요? 단 이틀 만에. 그리고 거기에 그런 것만 있나요? 이런 장대 캔들 이런 거 같은 거 만나면은 뭐 그냥 날아가는 거. 이런 거는요, 지금 여러분 비트코인이 이게 지금 요즘 변동폭이 저는 절대 크다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변동폭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이렇게 20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시면은 안 되시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셔가지고 난 포지션을 뭐 1시간 이상 안 가지고 있다 뭐 그러신 분들이라면 괜찮아요. 예, 하지만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포지션을 잡는다고 해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정말 귀신같이 롱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거 일본 캔들이죠. 이거 분봉 캔들로 보면 어떤지 알아요? 막 이래요. 그거를 어디서 익절을 할지 여러분들이 정말 트레이딩이 잘 돼 있지 않다면은 정말로 위험한 레버리지가 이런 20배 레버리지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리스크 관리고요. 그랬을 때 저처럼 이렇게 교차로 잡아가지고 청산가를 정말 낮추시던가 그런다고 할지언정 여러분 이런 캔들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한 포지션으로 할 수 있을지 저도 뭐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정말로 이렇게 아주 짧은 단타의 확실한 전략이 아니면은 스윙에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통 포지션 들어갈 때 이런 데서 롱 잡았을 때 이런 거 이렇게 다 먹기 원하시고 다 들어가시잖아요. 여기서 들어가서 난 여기서 익절할 거야 이러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잖아요. 여기서 반익한다고요? 반익한다고 해가지고 뭐 청산가가 낮아지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정확한 지금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서 오케이 고비트 오빠, 그럼 고비트 오빠는 지금 어떤 계획이야? 자, 예를 들어서 저는 가격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여기서 지금 롱 포지션 지금 들어갔죠? 롱 포지션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는 익절을 하는 게 아니라 숏 해칭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한 이쯤에서는 이 전체적인 롱 포지션을 한번 끊을 거고요. 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해칭 숏이 뭐냐면요, 자, 해지가 아니라 해칭입니다. 해칭 숏은 이 포지션을 보유한 상태에서 시장의 하락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숏 포지션을 활용하는 전략인데요. 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걸 알고 있어요. 이 기간이 뭐 2달이 됐든 뭐 3달이 됐든 뭐 그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확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캐치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너무 베스트한 곳에서 포지션을 잡았는데 여기서 익절을 하고선 다시 여기서 포지션 잡기는 정말 사실 쉽지 않죠. 분명 이 부분에서 잡았을 때는 나는 계속 수익권인데 이 부분에서 만일 다시 잡으면요, 그러면은 조금 초반은 아무래도 좀 마이너스가 됐다가 상승을 하겠죠. 그랬을 때 사용하는 전략이 바로 이 해칭 숏 전략입니다.
내 롱 포지션은 계속 갖고 있고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할 때 여기에서 하락에 베팅을 하는 숏 전략을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롱 포지션은 지속적으로 플러스 되고 있고 반대로 이 하락에서 나는 숏 베팅을 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또 플러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이 언젠가는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할 때 이 숏 포지션은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는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수익을 갖다가 다시 안전하게 이때부터 다시 수익권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 하락분에 대해서 해칭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해칭 전략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이 모든 상승장이 다 끝나고 나서 21년도처럼 이런 주구장창 하락할 때 여러분 여기서 만약 여러분이 현물 트레이더인데 현물을 가지고선 계속적으로 샀다가 팔았다가 이 부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거 쉬울 것 같으세요? 제가 해봤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하락장에서요 이런 잠깐의 반등 먹는 거는 정말로 힘들어요. 이렇게 잠깐 여기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상승을 한 이틀 먹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오케이, 야, 하락장은 무슨 하락장이야, 이거 상승장이야, 이거 계속 올라가, 이런 마인드가 머릿속에 생기고 이 포인트에서 절대로 익절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에는 나는 분명히 하락장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 절대로 포지션 익절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전략이 어려우면은 그냥 이 기간이 꽤 길게 될 거예요. 26년쯤이 되겠죠? 26년도에 그냥 마냥 그냥 나는 코인 안 하나요? 아니죠. 지금부터 이 현물 하시는 분들도 이 해칭 숏 전략을 연습을 하셔가지고 이런 데서 수익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숏을 잡고요. 여러분 특히 알트코인 해칭 숏 전략으로 굉장히 길게 갖고 가보셨나요? 레버리지 1배를 쓴 해칭 숏 전략으로 제가 한 2달 정도 갖고 있었는데요. 정말로 짜릿짜릿합니다. 왜냐면요, 이 상승보다요 여러분 이런 하락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숏 잡고선요 이렇게 하락으로 수익 내는 거는 상승 때 수익 날 때 하고는 정말로 비교가 안 되게 더 짜릿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물 하시는 분들도 저는 이 해칭 숏 전략을 배우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 선물하시는 분들이야 제가 지금 한 말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롱 포지션을 유지를 하면서 하락을 할 때 여기서 숏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아무 데서나 막 숏 포지션 잡으면은 그러면은 내 롱 포지션 계좌도 박살나고 숏 포지션 계좌도 박살납니다. 적어도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하락이 시작될 때 이런 박스권을 형성하겠구나 그런 판단이 들고 이런 포인트쯤에서 내 롱 포지션을 유지한 채 숏 포지션을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이거 알면은 계속 여기 롱숏 다 먹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트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 일정 구간이 보이잖아요. 이 구간 때도 여러분 분명히 보였습니다. 분명히 보였어요. 그리고 그 해칭 숏은요 여러분 기간이 굉장히 좀 짧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더라도 이 전체 기간과 이 기간은 지금 하나 둘 셋 단지 그냥 3일 동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른 그런 숏 포지션 전략을 취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여기서 플러스 수익이 내고선 이때 숏 포지션을 끝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쯤에서 정확히 꼬리에서 못 끝내지만 이쯤에서 끝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이만큼의 지금 수익을 지금 번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 약간 비율을 좀 높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익 금액을 좀 더 높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기간보다도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해칭 숏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자동 매매부 파트너십 맺고 광고하죠. 이 자동 매매의 가장 큰 장점이요 여러분 뭐냐면은 가격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지금 해칭 숏을 만일 자동 매매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상승이 나올 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숏 포지션을 갖다가 정리해야 되나? 하지만 자동 매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계속 숏 포지션을 잡고 있다가 이때 뭐하냐? 이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숏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 매매 같은 거를 해칭 숏으로 잡으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롱 포지션을 잡았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지금 수익을 못 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거 들어갈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차트 분석을 잘해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 정확하게 잡을 수 없어요. 이 부분 잡았다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제 하락이 끝이 나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또 다시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포지션이 끝나자마자 다시 잡는 게 자동 매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포지션 한번 끝내면은 매매 조금 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칭 숏을 저는 여러분 자동 매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특히 현물 하시는 분들이요. 현물 하시는 분들, 현물은 올라갈 때 수익 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 자동 매매로 이 숏 전략을 갖고 계시면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런 해칭 숏이 리스크 전략이고 내 청산가를 낮추는 게 리스크 관리지, 손절은 리스크 전략이 아니다. 손절은 그냥 내 돈 그냥 날리는 거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22평과 52평 형님이 극적인 타결을 해서 가격을 캔들을 끌어올리자 이렇게 지금 완만한 지금 합의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22평이 짬밥이 났잖아요. 예, 형님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고개를 바짝 숙이고 지금 캔들이 지금 그 위로 올라와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들이 뭐 가격이 지금 막 신나서 이렇게 올라간다기보다는 이런 지금 박스권 부분에 저항도 맞아야 될 것이고, 지금 거래량도 지금 굉장히 작죠. 그리고 이제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 분명히 거래량이 이 부분을 돌파를 할 때 크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POC죠. 이 전체적인 지금 차트의 거래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그 가격대, 이 POC 그 가격이 지금 98.6K인데 그 가격대를 지금 넘어서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돌파하면서 오늘 이렇게 양봉을 만들면서 이 박스권 위로 올라올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22평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힘을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지금 거래량이 없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소에 지금 보유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이유로 유동성 부족 때문에 나오는 현상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가격 상승에 원동력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래소에 물량이 없다는 것은 여기 위에서 이 고점에서 물량을 던질 물량이 없다는 얘기하고도 같아요. 자, 정리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1월 5일 저점을 찍고 오르는 부분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겨서 이전에 저점을 찍고선 지금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오차가 나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오차가 나긴 했지만 달라진 거 없이 이 가격대 계속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상승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드린 대로 저는 어제 여기서 포지션을 잡고선 지금 이 모든 제 트레이딩 전략, 리스크 관리 전략을 다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가격이 이런 상승 중에도 분명히 이런 조정은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최대한 길게 포지션을 유지해서 수익을 낼 때 우리가 써야 되는 전략은 해칭 숏 포지션이다. 손절은 리스크 관리 전략이 아니다. 현물하시면서 해칭 숏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링크 하단 자동보험 매매 신청하셔가지고 꼭 해칭 숏에 대한 리스크 관리 부분을 준비하도록 하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진지하게 정말로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승장 저 고비트와 함께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같이 이런 수익 내시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